김혜순 할머니는 올해로 71. 평생을 일했지만 퇴직금도 든든한 노후 자금도 없다. 젊었을 때는 마트, 공장, 식당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지만 생활비와 아들 교육비로 거의 다 써버렸고 결국 모아둔 돈이 거의 없는 상태로 은퇴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외동아들은 결혼하면서 독립했다. 처음엔 함께 살았지만 신혼집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건 부담될 수밖에 없었기에 할머니는 조용히 나와 작은 월세방을 구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방, 서울에서 이 정도면 감지덕지였다. 그러나 작은 방에 혼자 남겨진 순간 예상보다 더 큰 적막감이 찾아왔다. 예전에는 집에서라도 누군가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는 말을 나눌 상대도 없이 하루를 보내야 했다. 혼자서 TV를 켜놓고 소리를 들으며 외로움을 달래기도 했지만 그것도 점점 지루해졌다. 늦은 오후가 되면 어두운 방 안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허전함이 밀려왔다. 가끔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았다. 손을 꼭 잡고 지나가는 젊은 부부, 장을 보고 돌아가는 할머니들, 저녁 운동을 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며 한때 자신도 그렇게 바쁘고 활기찬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리고 문득 이렇게 조용히 늙어가는 것이 맞는 걸까 싶었다. 할머니의 유일한 고정 수입은 국민연금 50만 원. 예전에 공장에서 일할 때 운 좋게도 사장이 연금 보험료를 일부 내줘서 겨우 받을 수 있었지만 이 돈으로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병원비나 비상금을 위해 모아둔 돈도 300만 원 정도뿐. 그마저도 쓰기 겁이 났다. 한 달 생활비 80만 원으로 어떻게든 버텨야 했다. 월세 내고 나면 50만 원 남짓. 여기서 식비, 공과금, 생활비까지 해결해야 했다. 예전에는 그래도 나름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막막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계산대 앞에서 손이 망설여졌다. 예전에는 사고 싶은 것을 크게 고민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무조건 가격표를 확인해야 했다. 조금이라도 저렴한 것을 찾기 위해 시장을 몇 바퀴 돌기도 했다. 반찬은 김치와 두부, 그리고 가끔 마트에서 세일하는 달걀 정도였다. 하지만 돈을 아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건강이 나빠지면 병원비가 가장 큰 부담이었다. 병원에서 검사라도 받아야 할 때면 지출이 한 번에 늘어나 생활비가 한 달 내내 빠듯해졌다. 하루라도 아프면 더 큰 문제가 될 텐데 그렇게 될까 봐 걱정이 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어떻게든 버티기로 했다. 돈이 없다고 삶이 멈출 수는 없었다. 문제는 건강이었다. 젊었을 때부터 일하느라 무릎을 혹사했는데 그 후유증이 이제야 찾아왔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무릎이 쑤셨고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뻣뻣해 한참을 주물러야 했다. 처음엔 파스라도 붙이며 버텼지만 이제는 그것도 효과가 없었다.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진료비가 걱정됐다. 몇만 원이야 낼 수 있지만 혹시라도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쩌나? 연골이 거의 닳았다고 하면? 생각할수록 불안했다. 그러다 결국 참고 버티기로 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다. 며칠 전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발을 헛디뎌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순간적으로 무릎에 힘이 풀려버렸다. 주변 사람들이 다가와 부축해줬지만 너무 창피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히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심각성을 느꼈다. 그날 저녁부터 무릎 통증이 더 심해졌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찌릿찌릿한 통증이 올라왔다. 결국 병원에 갔다. 진료비와 엑스레이 검사비까지 총 2만 원. 연골이 거의 닳았다고 했다. 주사라도 맞는 게 좋다고 했지만 한 대에 5만 원, 한 달 치료비만 10만 원이 넘을 판이었다. 지금 생활비로는 불가능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걱정은 앞으로의 삶이었다. 무릎이 이 정도로 망가졌다면 앞으로 걷는 것조차 점점 힘들어질 것이 분명했다. 의사는 꾸준한 치료와 운동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생활비가 빠듯한 상황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 무릎 상태가 더 나빠지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랐다. 혹여 혼자 있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까? 병원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생계 자체가 막막해졌다. 집으로 돌아온 후 작은 방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병원에서 받은 약봉지를 내려다보면서 할머니는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이제는 집 안에서도 조심해야 했다. 계단을 내려가는 것이 무서웠고 장을 보러 가는 것도 걱정이 되었다. 혼자 사는 삶이 점점 더 버거워지고 있었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지만 걱정이 가득한 머릿속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 오랜 시간 동안 바쁘게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무너지는 건가 싶어 마음이 무거웠다. 며칠 후
무릎이 아픈 상태에서도 어쩔 수 없이 장을 보러 갔다. 최대한 천천히 걸었지만 걸음걸이가 예전 같지 않았다.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자신만 점점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한숨을 쉬며 시장 한쪽 벤치에 앉아 다리를 주물렀다. 그때 우연히 지나가던 동네 주민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무릎 아프신 것 같네요. 경로당에서 한방 치료 받으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뜻밖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경로당에서요? 그 작은 질문이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올 계기가 될 줄은 몰랐다. 그나마 기대했던 건 아들이었다. 물론 돈을 달라고 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가끔 반찬이라도 챙겨주거나 병원에 같이 가주거나 명절 때 용돈이라도 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아들은 결혼 후 점점 멀어졌다. 한 달에 한 번 전화 오던 것도 점점 줄었다. 손주가 태어난 뒤로는 더 바빴다. 엄마, 요즘 경기도 안 좋아서 나중에 챙겨드릴게요. 처음엔 이해했다. 아들도 애 키우느라 힘들겠지.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상황은 같았다. 한 번은 용기를 내서 병원비가 걱정된다며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아들은 대출 갚느라 힘들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더는 말하지 않았다. 이후론 기대하지 않기로 했다. 처음에는 아들의 전화를 기다렸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연락을 주겠지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명절이나 생일이 되어서야 겨우 연락이 오는 정도였다. 아들에게 연락을 먼저 해볼까 고민했지만 그마저도 부담스러워졌다. 혹여나 돈 이야기가 나올까 걱정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가끔 친구들에게서 아들은 뭐하니?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애써 웃으며 바빠서 자주 연락 못해 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다.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자녀들이 찾아와 함께 밥이라도 먹는다고 했지만 자신은 명절에도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았다.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파 견딜 수 없던 날이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고민했지만 결국 하지 않았다. 대신 집구석에서 파스를 찾아 붙이며 혼자 참고 버티기로 했다. 그래, 이젠 기대하지 않는 게 더 마음이 편할지도 몰랐다.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반찬은 김치 하나에 밥을 먹으며 생활했고 겨울엔 전기장판을 최대한 줄이며 버텼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동네 시장에서 우연히 예전에 함께 일했던 식당 사장님을 만났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랜만에 묻는 말에 할머니는 멋쩍게 웃으며 그냥 저냥 살고 있어요 라고 했다. 그러나 사장님은 다 알고 있다는 듯 말했다. 우리 식당에서 남는 재료 좀 가져가세요. 뜻밖의 제안이었다. 사장님은 식당 운영이 나아지면서 마감 후 남는 식재료를 기부하고 싶었고 할머니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고 했다. 할머니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사장님의 간곡한 권유에 매주 조금씩 반찬거리를 받아가게 되었다. 게다가 경로당에서 무료 침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정보도 얻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식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필요한 재료를 받아왔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사장님은 오히려 할머니에게 감사했다. 이렇게라도 음식을 나눌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버려지는 게 아까웠거든요. 할머니는 마음 깊이 따뜻함을 느꼈다. 며칠 후 사장님이 할머니에게 또 하나의 제안을 했다. 혹시 주방에서 간단한 일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식재료 손질 같은 가벼운 일이에요. 할머니는 순간 망설였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기도 했다. 결국 가끔이라도 도와주기로 결심했다. 처음엔 가벼운 채소 손질과 설거지를 돕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점차 적응하면서 다른 간단한 일도 맡게 되었다. 사장님은 정기적으로 소정의 사례비도 주었고 할머니는 경제적으로도 약간의 여유가 생겼다. 무엇보다 다시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경로당에도 꾸준히 다녔다. 침 치료를 받으며 몸 상태를 조금씩 회복했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다. 경로당의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텃밭을 가꾸는 일도 도와주며 오랜만에 따뜻한 공동체의 느낌을 되찾았다. 식당과 경로당을 오가며 예전보다 더 활기찬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비록 생활 자체는 여전히 빠듯했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생겼다.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도움을 받았고 자신도 다시 일하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할머니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 이후 할머니는 경로당에 나가 침을 맞으며 통증을 조금씩 줄여갔다. 공원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동네 주민센터에서 임대주택 정보를 알려주면서 생활에 작은 희망이 생겼다. 비록 넉넉하진 않지만
나눔을 받으며 조금씩 삶이 나아지고 있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작은 동아리를 제안했다. 우리가 같이 모여 뜨개질이라도 해보면 어때요? 단순한 취미로 시작된 모임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어떤 이는 그림을 그리고 어떤 이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새로운 즐거움을 찾았다. 바쁘게만 살아오던 지난날과 달리 지금은 소소한 것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아들과는 여전히 자주 보진 못했지만 명절 때 손주를 위해 작은 장난감을 대신 마련해주며 관계를 회복해갔다. 기대하지 않으니 오히려 더 편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해서 뜬금없는 부탁을 했다.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애 좀 봐줄 수 있어. 순간 할머니의 마음이 묘하게 따뜻해졌다. 한때 거리를 두고 살았던 아들이 이제야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반가웠다. 그래, 할미가 해줄게. 그날 이후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생겼고 할머니의 하루는 더욱 의미 있게 채워졌다. 비록 부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할머니는 이제 공원 산책을 하며 햇볕을 즐기고 작은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경로당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고 손주와의 시간도 새로운 활력이 되었다. 가끔은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를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를 원망하지 않았다. 사람들과의 따뜻한 연대가 주는 힘을 알게 되었고 작은 월세방에서도 마음만큼은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제 더는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겠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렇게 할머니의 삶은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